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사는 인생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의 스승이라 생각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 이게 일단 너무 보기 좋고 일단 10월 29일 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내가 참 후회 없다. 인생에서 참 공부 한번 열심히 해봤다.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돼야 돼. 당락을 떠나가지고 그런 모습을 꼭 지금부터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해요. 아무튼 제가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제가 받아서 아무튼 고맙고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풀어봤어요? 네. 한 6문제 맞출 수 있겠어요? 네. 난이도 높죠? 난이도 안 높아?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조금 보강해야 될, 보완을 해야 될 이 내용이 좀 있으니까 우리 6번 문제를 보면 6번 문제를 보죠. 먼저 조금 지난주에 나갔던 이 내용을 복습을 좀 하고 프린트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진도를 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면 국토교육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다 틀렸다라고 의심을 해야 돼요. 자, 1번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권 아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 가지고 왔어요. 요 내용은 또 틀렸죠. 구청장은 위반권자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도시군수가 하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도 이제 할 수 있죠. 위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자, 2번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생략될 수 있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으니까 또 틀렸어요. 자, 일단 3번이 정답이고 4번부터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하면 별다른 얘기가 없을 때까지는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자, 5번은 주민은 기반시설을 설치에 관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야 되죠. 기지개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하고 지구단위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위반의 제한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일단 3번이 정답인데요. 3번 보세요. 도심지의 상업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일단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위반하려고 하는 지역이 또는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다. 이런 말 나오면 뭔가 싸그리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맞는 건데 자, 우리 정답지를 한번 봐요. 해답지에 조금 보완을 좀 합시다. 거기 보면은 해답지 봤어요? 해설란을 보니까 기초조사 등 해가지고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의 생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땡땡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고 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한다. 도심지에 위치한다. 밑줄.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이든지 주거지역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다. 밑줄 한번 그어야죠.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다음에 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맨 위에 해설란을 보면 1, 2, 3, 4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을 한번 딱 묶어놓고, 이 부분은 딱 묶어놓고, 자, 경미한 행위라고 일단 한번 써봐요. 경미한 행위라고 딱 한번 써놓습니다. 경미한 행위라고 한번 써놓고, 자,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다. 그러면서 이 경미한 경우들에 한해서 일단은 기초조사 등을 다 생략할 수 있는데, 잠깐 여기 조금 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되어지면 이 틀이 어떤 틀이었냐면 이렇게 수립하는 절차와 승인하는 절차가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서 가지가 세 가지 쳐졌어요.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이렇게 되어 있죠. 하트 모형으로 협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거든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틀로 가죠. 비구수적 행정계획은. 그런데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은 여기 이제 어떤 틀로 가냐면 입안을 해서 그리고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 결정 고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지형도면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틀을 보면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 공청이 없어요. 이런 형태로 가죠. 그 다음에 하트 모양 2개 협의심이 이렇게 되어지죠. 협의심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다 해서 경미한 경우다 하면은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그냥 경미한 경우에 기초에서 생략할 수 있다, 공청이 생략할 수 있다, 의견청이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가면 틀려버립니다. 요건 방향 잡는 비국적 행정계획인 이 계획은 방향 잡는 계획은 청사진 계획이에요. 틀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절차의 생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절차가 이게 생략되어 버리면 중대 우리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이 절차에 있어서 중대 하자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효력 발생을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이 방향 잡는 행정계획은 절차의 생략은 없다. 뭐 경미하다 이런 말이 여기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실행하는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이건 청사진 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경미하다 하면 싸그리 생략돼요.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심이 싸그리 생략됩니다. 입안에서 바로 결정고시 가요. 그러면 이 경미한 내용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어지느냐? 자, 한번 읽어보면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자, 좋아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에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뭐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런 말 들어가면 뭐를 생략한다면 무조건 맞아요. 그렇게 큰 뒤에 나오는 말에 신경 쓸 건 없고. 자, 2번을 보면 해당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단 2%에 동그라미 쳐요. 아주 경미하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고요. 아무튼 지구단위 뭐 이런 말 들어가면 뭘 생략한다 하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해답지를 보고 있습니다. 해답지 오른쪽에 위에를 보고 있어요. 계속 문제지에 밑줄 긋고 있어요. 나 어디에 밑줄 긋는가 모르겠어요. 웬만해야지 좀. 자, 3번을 보면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그어놓고 자, 또는 도시공개 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4번을 보면 해당 뭐 없어? 있죠? 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역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자, 이 부분 밑줄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뭐 2%다. 도로 너비는 12m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만 좀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해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워서 뭐하게. 자, 아무튼 우리가 생소한 걸로 처음 보는 거다 이렇게 되면 너무 눈길을 갖다가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OX가 나오도록 돼 있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기초조사에 여기에는 이제 환경성 검토다, 그 다음에 토지적성 평가다, 그 다음에 이제 재취약성 분석이다 이런 걸 기초조사 등이라 그래요. 등. 이렇게 싸그리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경우는 이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나대지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때 그렇다는 것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미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여기에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만 나온다는 얘기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해봤고 자 잠깐만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일단 경미하다면 싸그리 생략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 생략돼 버려요. 모든 절차가 다 생략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두는 건 어디에만 있느냐면 딱 세 군데만 있어요. 이게 이제 의견 청취가 주민 의견 청취하고 요 지방의 의견 청취 있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거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하고 협의심의가 생략이 됩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 만약에 기초조사 등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기초조사 아무 관련 없다. 일단 그거 잡아줄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생략할 수 있다. 아직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경미한 경우에 생략하는 경우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는 것만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 거예요. 경미한 경우는 싸그리 생략됩니다. 이런 것들 다 생략되는 거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이 말 들어가면 주민 그리고 협의심의가 생략된다는 거. 세 군데가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었어요? 문제에서 질문 받고 진도 나가게. 응? 처음부터 다 안 가나? 빨리 질문해. 질문 없으면 나 진도 나가요. 질문해도 모르니까 그냥 가? 자, 17쪽. 자, 17페이지. 자, 17페이지. 기득권 보호죠. 자, 거기 들어갑니다. 17쪽. 자, 지금 2주차 진도입니다. 17페이지. 기득권 보호. 거기인 것 같은데? 거기. 자, 기득권 보호. 자, 일단 지금 뭐를 할 거냐면 기득권자 보호인데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6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6가지가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입안에서 이 결정고식 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이 결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일단 모텔 허가받아서 모텔을 갖다가 1층을 짓고 있다고.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용도 지역이 변경 시행이 된다는 거나 도로가 깔리겠다는 거예요. 그 모텔 부지로.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한다고. 원칙은 계속하죠? 원칙은 그냥 계속한다가 맞는 거예요. 신고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고시된 내용이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일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결정고시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건데 읽어볼 거예요. 먼저 틀만 잡고. 요때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렇게 되죠. 신고 후에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계속한다 이거고. 자, 기득권자 보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이죠.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고시 됐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여기에서 모텔 짓고 있는데 여기를 포함해가지고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고시 됐어. 이거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모텔 짓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며칠 내? 30일 이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계속한다. 자,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됐어요. 이렇게 하면 며칠 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렇게 걸려요. 끝났어. 기득권자 보호. 자, 다시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결정고시 되면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라. 신고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들린다고. 내용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결정고시 된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요때는 3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렇게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득권 보호. 자, 원칙 나오죠? 별표 딱 치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모텔 허가받아서 이제 1층 짓고 있는 자예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쭉 밑줄 긋습니다.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여기에는 허가나 신고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계속한다요. 그냥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예외 보겠습니다. 예외 1호 별표 쳐야 돼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네모였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네모였고 놓습니다. 이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자,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밑줄 그어요. 이 자가 바로 기득권자죠.
자, 요자는 당의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선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월 이내에 동그라미 딱 쳐야죠. 자, 3월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에게 자, 밑줄 그어야 신고하여야 한다에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3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내용 됐어요? 자,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렇게 잡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2번과 3번이 나오죠? 2호, 3호 나와요? 묶어놓고 건축허가 제한이라고 써놓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자, 2호와 3호 딱 묶어서 건축허가 제한 이렇게 써놨어요. 아직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출제되면 이제 다 틀리는 거야.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봐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건 시가와를 갖다가 전혀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용도구역으로서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기억나요? 묶어두겠다 할 때 쓰는 표현이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죠?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각각의 개별법으로 가는 거고 국토기법률에서 기득권자 보호는 이 두 가지만 기울여 놓고 있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이 뜻이야. 여기서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이게 결정되기 전에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해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을 갖다가 건축할 때 허가를 몇 번 받는다 그랬어요? 2번 받는다 그랬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고 또 읽어도.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몇 번 받는다? 2번 받는다. 우리 공부했잖아. 저하고 같이. 저하고 안 했으면 또 모르지만. 자, 무슨 허가 받고? 무슨 허가 받고? 건축물에 건축 허가 2번 받는다며. 무슨 허가 받아? 무슨 허가 받아? 참말로. 개발행위 허가 받잖아. 건물 토토토. 그 다음에 또 무슨 허가 받아야 돼? 건축 허가 받는 거야. 허가 2번 받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상에 건물 토토토 건축물 건축 있죠? 이렇게 허가 2번 받는 거야. 또 이거부터 또 해? 내가 했는데 다 뭘 강의하는가 잘 포인트를 잡으라고. 우리 개발행위 허가 받고 건축 허가 받고 허가는 2번 받는 거야. 왜 2번의 잠금 장치를 마련해 놨느냐라고도 얘기했어. 이건 재량행위라니까. 이건 기속행위야. 그러면 기속행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기존에 맞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버려야 돼. 그러면 전국토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다 지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바로 이게 올바른 이 허가 기준에 맞는 허가 신청이 왔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게 재량행위라니까 이게. 그래서 어디를 가보면 그 녹지과에 물어보십시오. 그 강원도 쪽에 가면 관광과에 물어보라 그래. 거기에서 이게 개발행위를 갖다가 허가를 안 내버리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요? 내가 그 관광과라든지 녹지과 다 얘기했는데 허가 2번 받는 거야. 2번.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임야에다가 펜션 짓겠다 그랬어. 펜션. 이 펜션 임야인데 펜션 지을 수 있는 땅이야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떨어지면 드디어 건축허가 또 한 번 받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여기 임야에 있는데 저쪽 진천군 쪽으로 가다 보면 내 땅이 옛날에 거기 시골에 내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단독주택 겸 펜션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건축허가 해줘요 하면 말도 안 해준다니까. 담당 부서에서 뭐라 그래. 그게 거기가 건물 들어올 수 있는 땅이요 그게? 이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 공인중개사 됐으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개발행위 할 수 있어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물어봐야 대답을 해준다고. 그게 건물 짓는 땅이냐고 그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또 한 번 받는 거야 이렇게 건축허가를. 그러나 쌍용동에서 여기에 봐봐. 음식점 뒤에 단독주택 하나 샀어.
여기에다가 건물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건축허가 받으러 간다. 이런 말 하지? 건축허가. 여기는 건물이 있는 땅인데 뭘 건축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가 받은 걸로 본다에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안 받은 게 아니라고. 받았다니까? 내용 됐어요? 네. 건물 지을 때 행위 허가 2번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차피 건물 들어온 땅이잖아. 허가 거부할 필요가 없지.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뭐 반감이 없는 한. 기준에 맞다면 허가 내줘야지. 건물이 있는 땅인데. 그래 임야는 그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야? 봐봐 이게 시골이란 말이야.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골이야. 시골에다가 그거 뭐 해야 돼? 일단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지. 그리고 건축허가 또 받아야지.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돼? 개발행위 허가 나오면 또 할게. 그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결정고시 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이 없으면 이거 건물 못 짓도록 하는 데 아니야. 건축물 못 짓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물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게 결정고시 되고 나서 일정 기간까지 기득권 보호를 하겠는데 일정 기간을 줘. 3월 6개월을 준다고. 이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이 없으면 아니 못 짓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건축허가 거부하겠다. 이해 가요? 자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2번 봐요. 2번 위에 신고한 행위가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요 지금. 이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을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임야니까 토지 형질 변경이 먼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 지으려고 그래. 토지 형질 변경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건물 지으려고 했었다니까. 그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밑줄 그어요.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밑줄 그었고 3월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건축허가 신청하는 때는 당해 건축허가를 갖다가 내주겠다는 뜻인데 3월이 지나버리면 건축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그래 그 뜻이라고 이게. 건축허가 거부라니까 이게. 이건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 건물 못 짓는 지역이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려고 하는 거야. 건축허가 내주면 안 되잖아. 근데 기득권자 보호라고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토지 형질 변경을 했던 거야. 이렇게 되면 3월 내에 일단 끝나고 나서 3월 내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만 허가 내주지 3월이 넘어가 버리면 건축허가 거부하겠다 이런 내용이야. 내용 됐어요? 자 3번 갑니다. 일단 3월 이렇게 잡습니다. 3개월 딱 잡고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 여기까지 아직 안 나왔다. 자 3번 봐요. 또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동그라미 딱 치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에 이렇게 들어가면 6개월 이렇게 잡으면 돼. 6월에서 고시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잖아.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라고. 목적 자체가 지금. 당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6월 동그라미 딱 쳐요. 6월 동그라미 치고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게 6월 이내에 안 하면 이 건축허가 거부하겠다는 거야. 허가 안 내주는 거야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원래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는 구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냐면 자 좋아요. 1년짜리가 들어가 있다면 6개월로 잡아야 돼요. 1년이 없다 하면은 3월 이렇게 잡습니다. 3월 3개월. 자 다시 1년짜리 없다 하면 3월 3개월 이렇게 잡고 1년짜리가 들어간다 하면은 6개월 6월 이렇게 잡아갑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그때 건축허가 신청해야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야 이게. 자 넘어갑니다. 18쪽 가요. 자 18쪽에 보면 양가로 7번 나오죠? 용도 지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특례라는 표현 나와요? 요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요 내용이 또 별표 쳐놓고 이건 또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출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 이게 용도 지역이 있죠.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잖아요. 용도 지구가 있고 이게 용도 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 것 중에 이것만 그렇다니까 이것만. 그러니까 특이하잖아. 그래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원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은 원칙은 이걸 통과해서 결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어디가 개입관리지역이 주거지역이 됐다 하더라.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관리지역이 지정이 되어지고 또는 농림지역이 지정이 됐다 하더라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통과해야 된다니까. 이 내용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자, 그런데 요 세 가지 것 중에 이것만 특례가 인정된다고. 다 이걸 통과하는 건데 이것만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것만 예외가 인정이 돼. 이걸 통과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통과한 걸로 보는 게 있고 여기까지. 어떤 건 여기까지 통과한 걸로 보는 게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통과한 걸 갖다가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지정고시된 걸로 본다. 해버리면 틀리고 여기까지 통과한 걸 보는 것을 갖다가 결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버리면 또 틀리는 거야 이게. 내용 이해 가요? 뭘 설명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봐요. 거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공유수면 바다만 그렇습니다. 바다만 그래요. 방주 개당성 없어요. 육지에 있는 거. 바다만 그래요. 공유수면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야 이시야 없이야 없이 쭉 밑줄 그어놓고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이와 이웃하고 있는 밑줄 두 줄 거예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에 동그라미 치고 가로 열고 결정 이렇게 써놓습니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와 이웃하고 있는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면 OX X.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말. 에? 자, 그러니까 요게 도시지역이었다. 매립 목적이 이걸로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러면 매립 중고 인가일에 이웃하고 있는 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걸리지만 이게 만약에 농림지역이었으면 이걸 지정 목적이 이걸로 하면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면 틀려버리는 거지. 송도 신도시처럼 이렇게 인천 바로 옆에 이렇게 도시로 만들어내려면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에 딱 끝나지만 매립 중고 인가일이 2010년 5월 27일이다 하면 5월 27일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바로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은 이 지역이 도시적임을 고시해야 한다에 딱 걸리거든. 여기까지만 보는 거니까 고시가 빠져버리면 안 돼. 이건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반드시 오픈을 시켜야 돼. 이런 발생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게 농림지역 부안 같은 경우는 개화도를 갖다가 메꿨지. 바다를 메꿨어요. 뭐 하려고 이게 논밭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매립 중고 인가일에 바로 1979년 뭐 10월 27일이다. 이렇게 되면 28일이다 하면 이날에 매립 중고 인가일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안군수는 이 지역이 농림지역임을 갖다가 고시하여야 한다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경우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시장 것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미주고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딱 걸려야 되는데 거기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딱 끝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요거 이제 특례가 아님 이렇게 써놔야 돼요. 밑줄 그어놓고 앞쪽에다 가로 열고 특례 아니다. 특례가 아니다. 특례 아님. 특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통과해야지. 이번에서 결정고시 가야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요? 특례가 아닙니다. 자,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해야 된다. 쭉 밑줄 그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죠. 자, 내용이 다릅니다. 이웃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도시적인데 여기는 농림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 여기는 농림적인데 여기는 도시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내용이 다를 때는 바로 위반 결정고시 가야 돼요. 내용 이해 가요? 또는 이게 걸쳐 있다는 거지. 여기는 농림적이고 이거는 도시적이고 이렇게 걸쳐 있다. 이웃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해야 된다. 특례 인정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2번 갑니다. 2번.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밑줄 그어야 돼요.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네모였고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까지 가네요.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봐. 결정고시까지 봐. 결정고시까지 봅니다. 내용 잡았어요? 예. 자,
자,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과 연접된 공유수면입니다. 도시적과 연접된 밑줄 그어요. 이거 빠져버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항만구역으로서 그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 된 구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땡! 반드시 항만구역으로서 그 공유수면이 도시적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항만구역은 지금 컨테이너 항구를 떠올려야 됩니다. 수출입 항구. 어항구역은 고기잡이배 떠나드는 그곳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속초, 뭐 주문진 이런데 오징어배 드나드는 모습을 연상해야 돼요. 자,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과 연접된 밑줄 그어요. 공유수면입니다. 도시적과 연접된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택지개발지구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뭘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바로 도시적에 준해서 바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내다 갖다 택지개발 해가지고 그냥 큰 높은 건축물을 들어앉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이건 뭘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지금? 농공단지 없죠. 농공단지 써놓고 X 이렇게 써놔요. 시골에 농공단지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경우에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하면 안 돼요. 농공단지가 들어오겠다 하면 그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써놓고 X 합니다. 자,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이에요. 예정구역이라는 말은 여기에만 걸립니다. 쭉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예정구역이 거기에 택지개발 지구 및 예정구역, 국가산업단지 및 예정구역 이렇게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거. 딱 어디에만 걸리냐면 전원개발 사업구역에만 걸립니다. 전원개발 사업구역, 전기입니다. 전기. 발전소 부지 등이죠. 각종 발전소 부지 등인데 거기에 보니까 가로 열고 이것 중에요.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역은 제일입니다. 이런 그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뭐 시골에 들어오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도 있어요. 농림지역에 이렇게 주로 많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다목적댐 뭐 이런 것들은 농림지역입니다. 주로 보면. 근데 시골인데 무슨 뭐 이걸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하면 틀리지. 자, 일단 발전소 부지,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입니다. 이런 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뭘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내용 됐어요? 자, 3번, 4번 묶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 놓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관리지역 안에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만 이게 특례가 인정되는 거예요. 관리지역 안에서만. 자, 관리지역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 이렇게 나오죠? 자, 3, 4번 묶어놓고 관리지역 안에서만 특례가 인정된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관리지역 안에서만 특례가 인정된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이라는 말이 빠지거나 또는 관리지역이라는 말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녹지지역 이런 말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3번에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밑줄 그어요.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내용 됐어요? 잘 봐요. 자, 이게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이 논이 이렇게 좀 있어요. 관리지역인데 이게 관리지역이야.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지역에 뭐가? 관리지역이니까 이게 뭐 생산관리지역이 돼도 그 보존관리지역이 돼도 괜찮고 계획관리지역이 돼도 괜찮습니다. 일단 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이렇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해도 맞는 말이라고. 조심해.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게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을 갖다가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해요?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정부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해. 자, 시도지사가 지정해. 시도지사가. 이걸 농업진흥지역으로 딱 지정하면 잘 보세요.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역 안에 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뭐가 아니요. 정말로. 참말로. 그러면 지금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요. 이거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수라니요. 정신 좀 차려. 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구토기법률에 나오는 이 지역만 21개 지역만 용도 지역이면 이 지구만 10개 지구만 용도 지구 구역만 용도 구역이다. 제가 어린이 보호구에 이게 용도 구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모두가 용도 구역이고 지역으로 끝난다면 모두가 용도 지역이고 지구로 끝나면 모두 용도 지구가 아니라니까.
어린이집 보고 여기 가니까 흡연구역 있더라. 흡연구역. 그게 용도 구역이야? 이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상 용어야. 이게 용도 지역이 아니라 구토기법률의 용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이 구토기법률상 이 용도 지역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건 농지법상 용어라니까. 어? 이게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니야. 농지법에서 나오는 용어야, 농지법. 농지법상 용어라니까? 농지법상 용어예요, 이건. 구토기법상 용어가 아니고. 그럼 취득이 가능하지. 그러면 농지법의 행위제한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야. 농사 짓는 목적으로 써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제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 짓는 일만 해라. 이렇게 되어지겠지. 이거 용도지역 아니야? 이런 거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지역은 바로 저걸 거친 걸로 보겠다는 거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겠다 하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이렇게 되어 있죠? 보전산지야. 보전산지 지역. 이렇게 하면 보전산지 지역이 여기에 있어? 이 용도 지역에 해당이 돼요? 보전산지 지역이? 그럼 보전산지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나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건. 산지관리법상 용어야, 이게. 자,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지역 밑줄 2줄, 자연환경보전지역 밑줄 2줄 거예요. 그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이에서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에서가 바로 이제 보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사업 등을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기득권 보호를 기울여 놓고 있다는 거. 기득권 보호 이렇게 한번 써놓습니다. 도시적으로 지정것이 됐다가 거기에 이제 환원돼 버려. 옛날에 시골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뭐 20층 건물 짓고 있는데 뭐 계속 짓는다. 이런 내용이죠.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 갑니다. 용도 지역 나오죠. 이것만 용도 지역이라니까. 이것만 여기만. 여기 농업진흥지역 빨리 보세요. 있나? 보전산지 지역 있나 봐. 보전산지 지역. 없죠? 네. 없어. 이것만 안 된다니까. 이것끼리 서로 안 된다. 이 뜻이요. 자, 일단 전용 주거지역에 보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나오죠? 예, 전양보호 잡아야 됩니다. 전양보호. 전용 주거지역이라면 양환보호로 끝납니다. 전양보호. 잡을 수 있겠어요? 자,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일편리 조성입니다. 일편리 조성. 어떻게 잡았는지 알겠어요? 자,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이죠. 자,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입니다. 됐어요? 자, 준주거지역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이다 해서 법조문은 유통상업지역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근린상업지역부터 나옵니다. 법조문 순서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까지는 뭐 알 것도 없고 공업지역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나오죠. 거의 일반공업지역 별표 쳐야 돼요. 아까 전양보호 일편리조성 그거 별표입니다. 자, 거기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제하지 아니한 공업 배치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일반적인 공업의 배출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바꾸면 틀리죠.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게 바꾸면 안 되고. 자, 녹지지역 다 잡아야 돼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다 잡아야 됩니다. 자, 보존녹지는 녹지 공간은 보존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죠? 녹지 동그라미 치고 보존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보존 녹지 지역은 보존하고 녹지하고 이걸 크로스 시켜버리면 돼. 녹지 보존이다 이렇게 잡아가요. 그냥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생산 녹지죠.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연 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 개발이 허용. 밑줄 그었습니다. 원래 녹지지역은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슨 녹지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자연 녹지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관리적 들어가요. 관리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 다 잡아야 돼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다 잡아야 됩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밑줄.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밑줄.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은 끝나는 말을 보면은 뭔뭘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관리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지정하여 관리 곤란하다. 그 말에 밑줄 그어 놓습니다.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동그라미 치고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주변의 용도지역 등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 보전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크로스되냐면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크로스됩니다.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이 크로스돼요.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이런 것들도 크로스되고.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 한번 보여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갖다가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 농림업 진흥, 산림 보전 밑줄 그어요. 여기 이제 농림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이렇게 논밭도 있고 그 다음에 임야도 있다, 산도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농림지역이에요. 농림 이렇게 됩니다. 농림지역 이렇게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농림지역이 전국토에서 가장 넓습니다.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별표 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외워주셔야 돼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입니다. 자, 이것을 보전하고 그리고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이죠. 수산자원 밑줄 그어놓고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네,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저기 강원도 가는데 대관령 7터널까지 가는데 계속 막 가도 산이야.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도 그러니까 산이야, 산. 거기가 농림지역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관리지역이요, 도시지역이요. 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산이 막 있어요. 산이 있다 하면은 안 가봤지만 여기 진천 쪽으로 가다 보면 산도 많이 나오죠. 무슨 지역이야? 응? 해안 이렇게 나오고요. 생태계 이렇게 나오죠. 상수원 이렇게 나오죠. 문화재 이렇게 나오죠. 보전하고 수산자원 이렇게 나와요. 보호 육성이지. 이거 한 말이 되는가 봅시다. 이거 말이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을 말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우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문화재, 사카타, 다보탑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수산자원, 굴, 도다리, 넙치, 전복 이런 게 전복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이마트 가지니까 굴 2봉지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2봉지가 누워있네 그래? 자연환경, 빼어난 자연환경, 이 추상명소 요거 자체가 무슨 놈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상수원, 수돗물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잘 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이라 하면 끝나는 말이 무슨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딱 끝나야 돼. 그러니까 봐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자체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고 빼어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지정 그 일대의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석가탑, 다보탑 자체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라니까. 석가탑, 다보탑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주 남산 일대
그 지정한 지역, 그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해석 이해가요? 굴, 도다리, 넙치 이런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굴, 도다리, 넙치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그런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무슨 지역이라 하면 무슨 지역을 말한다. 항상 이렇게 끝나야지. 무슨 계획이라 하면 무슨 이거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전부 다 보세요. 계획으로 끝나지. 무슨 계획이라 하면 이런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말이 되지. 천한 사람이란 누구 대한민국에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동물을 말한다 해보는 티? 끝에 끝나는 말이? 다 했어. 이런 것도 이거 구분 분석. 여기 봐요. 산이 어디 있어? 산이 어디 있어? 임야가. 산 나왔다면 무조건 농림지역이야. 대관령 7터널까지 갈 때 계속 농림지역이라니까. 산이 어디 있어요? 산이 여기에. 이건가? 산이야? 임야 나왔다면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이 봐봐. 농림지역. 이거 수풀림자. 이게 임야 아니야. 산이야. 이게 산림. 임야야. 임야. 농림지역이라니까. 이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제일로 조금이야. 11.8%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국대에. 자, 빼어난 자연환경 국립공원 같은 데야. 그 다음에 수자원, 물의 자원이죠. 이게 바로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를 얘기합니다. 다목적댐 같은 경우. 그런데도 농림지역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해안, 갯벌을 얘기하는 거고, 갯벌. 예? 그 다음에 생태계, 을숙도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원. 여기 이제 수돗물 나오는 거. 상수원 보호구역 있잖아요. 상수원, 수돗물을 얘기하는 거고, 수돗물을 얘기하는 거고,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석가탑, 다보탑을 얘기해. 자, 수산자원, 굴, 도다리, 넙치, 전복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이것은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역, 그 일대가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제일로 조금이다. 산이 여기 하나도 없다는 걸 이해를 하고 산이 들어갔다면 농림지역.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보충 갑니다. 밑에 조금 심화되어 있어요. 아직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출제되고 한 부분 아닌데 일단 심화라고 써놓습니다. 보충 파트에. 심화라고 써놔요. 자,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자, 이 두 가지입니다. 무슨 관리지역과 무슨 관리지역이에요? 예, 네모네모.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이걸 관리지역 안에서 해버리면 틀려요. 계획관리지역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요. 이걸 녹지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고쳐버려도 안 됩니다. 딱 관리지역 두 가지가 나와요. 무슨 관리?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밑줄 해양수산부 장관, 밑줄 환경부 장관, 밑줄 산림축량, 밑줄 거요. 밑줄 걷어요? 주로 이자들을 보면은 개발하려고 이자들이 어떤 지역 등을 묶는 자들이요, 아니면 보존하려고 묶는 자들이요. 보니까 그렇지. 원래 개발 행위를 갖다가 하는 거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를 철도를 놓는다, 도로를 뚫는다 막 이러지. 이런 자들은 될 수 있으면 이게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보존 목적에 이러한 농지 보전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산림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 목적으로 보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농지법, 자연환경 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국토기획 법률에 따라 해버리면 안 돼요. 자, 원래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안에서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이 두 군데에서만 그래요. 계획관리지역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주로 보존 행위 등을 하는 이런 장관 등이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들. 거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산림청장까지. 이런 자들이 국토기획 법률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법률에 의해서 그렇지. 자기네들의 법률에 따라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쭉 밑줄 거예요. 자, 원래 건축 행위 등을 제한하는 자는 누가 제한하는 거야? 장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원래 건축 허가를 갖다가 제한한다, 착공을 제한한다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이 없는 주로 보존 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부터 산림청장까지. 이자가 국토계획 법률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법률에 의해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지역에서만 딱?
옳지.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만 그래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그런 거 해당성이 없다고. 그런 거 이제 국토기토장관이 하는 거고, 개입관리지역 안에서도 국토기토장관이 하는 건데, 일단 건축행위 제한과 관련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4명이 나오죠. 이 4명이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에서는,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자기네들 법률로, 국토개입 법률로, 자기네들 법률로 건축 등을 갖다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뭐 하겠다?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이요. 지금 내용 이해가요? 네. 자, 거기까지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시험 문제. 자, 넘어갑니다. 20쪽 가요.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나와주죠. 건폐율 용적률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외운 상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것까지 다 외우냐? 하지마. 해야지.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지. 직업 하나 만들어 드리는데 이거 안 하면 되겠어요, 이게? 자, 이게 바로 이제 US부터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55에 6657이죠. 6657 이렇게 갑니다. 자, 요게 이제 전용 1종, 2종, 그 다음에 1, 2,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죠? 네, 주거지역입니다. 자, 상업지역에 9887이죠? 그런데 이제 법조문을 보면 근린 상업지역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유통상업지역보다는 원래 이렇게.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9878 갈팡질팡 이렇게 잡아도 좋고 9887 이거 뒤집어서 해도 좋고 이것만 구분해주면 되니까요. 자, 요게 이제 중심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지겠죠.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거는 9887 이렇게 외우려면 근린 상업지역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법조문은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조문대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이죠.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나오죠. 철철철 들어가는 거예요. 갈팡질팡 하다가 철철철 이렇게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이제 계획관리지역만 뭐가 되냐면 40%가 되어지죠. 40%. 나머지는 개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20%입니다. 55에 6657, 9887 해도 좋고 갈팡질팡 해도 좋고 철철철 개사 나머지 올리 이렇게 갑니다. 자, 용적률 들어갑니다. 용적률은 상한치만 잡으면 되죠. 이게 50이니까 이거 더블 잡는다 그랬어요. 자, 100에서부터 50씩 올라가죠. 150, 200, 250, 300 껑충 500 껑충 빼먹으면 틀려요. 이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500%, 500%입니다. 500%. 자, 저도 자꾸 프로라 그러는데 프로는 비법정 용어입니다. 퍼센트가 정확하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퍼센트입니다. 실무에 나가서는 퍼센트라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500%. 자, 여기에다가 이제 1000을 더하죠. 1500이죠. 마이너스 200씩 빼야죠. 1300, 1100 이렇게 되어지죠. 뭐 여기가 이렇게 뒤집혔다 이제 900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법조문은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순서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0에서 껑충 500 했으니까 300부터 다시 이렇게 되죠. 300, 350, 400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생자 개만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여기는 녹지지역이에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 생자 개만 부동산 공법 몇 점 맞고 100점 맞고 나머지 모두 옳지 80점 맞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80%.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자, 개정된 법률이 있어요. 신설된 법률이 있습니다. 신설 및 개정된 법률이 있다. 중요하다. 밑에 보충 1. 자, 보충 1번 봐요. 별표 칩니다. 보충 1번 별표. 보충 1번 별표 쳤어요. 자, 거기 보면 건폐율 이런 나와있죠. 보충 1번 동그라미 딱 치고. 자, 보충 2 용적률 나와있죠. 용적률에 동그라미 딱 치고. 그렇게 쳐놨어요. 잠깐만요. 이거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이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성장관리 방안 지역이다.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125%. 이거 완화가 됐거든. 그러면 1.25배니까 40% 1.25배니까 얼마? 1.25배 하면 얼마야? 50%지. 50%까지 되는 거야.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건폐율이 상한치가 50%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게 개정이 됐어. 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남아있어. 용적률은 125%입니다. 이게 100%의 1.25배니까 125% 그대로 적용받는 거야.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 대상 지역이 올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제가 유보용도다 하면은 유보용도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잖아. 방안이 수립되죠? 유보용도에. 그러면 이 유보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야? 유자 생계에서 거기에 가로 안에 작은 글씨에 유자 생계에서 유자 생계 이렇게 돼 있지? 자연 녹지 관리야. 계획 관리. 유자 꽝꽝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유보 용도 지역에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잖아. 그러면 성장 관리 방안이 계획 관리 지역만 수립되는 게 아니잖아.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자연 녹지 지역은 지금 얼마가 돼야 돼? 20이 되지. 계산 이것만이고 나머지 모두 20이니까. 그제? 원래 20이었지? 20%? 이것도 20%지? 이것도 40%였는데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자연 녹지 지역이다 하면 30입니다. 자, 이거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생산 관리 지역이라면 30%. 이거 외워주셔야 돼. 이거 50%로 갔어요, 이게. 이거 중요하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그냥 성장 관리 방안이 빠져 있어. 그냥 자연 녹지 지역이라면 20이야, 컴페어율. 근데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다, 자연 녹지 지역이다 하면 30%로 대답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지금 이해 가요? 뭔 얘기 했는지? 이거 잡아주셔야 돼. 자, 그러면 용적률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보기나 할게요. 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역, 뮤출 두 지역. 이게 유보용도 지역이야. 유자생계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입니다. 유보용도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유자생계 잡아야 돼.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즉 가로 열고 계획관리지역 50% 네모, 자연녹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 네모. 이거 외워주셔야 돼.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도시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건폐율 따로 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이제 다만 공장의 경우는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이렇게 또 완화해서 적용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충 1을 보면 용적률이죠. 용적률은 그대로 바뀐 게 없어요. 계획관리지역 네모 엮어놓고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우리 생산관리지역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 동그라미 쳐요.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5배입니다. 125%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용적률에 대해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건 계획관리지역만 해당 사항이야.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기까지 잡을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오른쪽 위에 가겠습니다. 자, 문제 봐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죠? 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밑줄. 자, 그러면 건폐율 얼마? 50% 받는다. 그 다음에 용적률 얼마? 125%죠. 125%라고 써놓고 용적률, 건폐율 50%, 용적률 125%입니다. 자, 500제곱미터 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의 최대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건축면적이다 하면은 50%니까 250이죠. 건축면적. 그죠? 자, 최대 연면적은 1.25배니까 625인가요? 625제곱미터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625제곱미터. 자, 조금 쉬었다가 3번 들어가겠습니다.